여기서 더 이상 장사하지 말라고 했잖아. 당장 나가. 가게 문은 내가 잠갔으니까 이제 끝났어. 아니, 왜 우리한테 이러세요? 저희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했나요? 임대료도 밀리지 않았는데. 니들 같은 노인네들이 이딴 분식집 해서 뭐가 되겠어? 이 건물에 걸맞는 가게를 드릴 거니까 그만 말하고 이제 가라고. 우리가 여기서 평생을 일구며 장사해 왔습니다. 이렇게 내쫓는 게 말이 됩니까? 평생이고 뭐고 내가 이 건물 주인이야. 내 건물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무슨 문제인데? 당장 이 앞에서 짐 싸는 꼴도 보고 싶지 않으니까 꺼져. 저는 올해로 65이 된 김정희입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사람들은 우리 가게를 동네 사랑방이라고 불러요. 따뜻한 국물 한 그릇과 웃음 한 조각이 늘 함께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저는 길가에 서서 이렇게 눈물만 삼키고 있습니다. 평생을 바친 가게 앞에서 쫓겨난다는 게 믿어지지 않네요. 몇 달 전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전 건물주님은 늘 우리를 가족처럼 챙겨주셨거든요. 임대료도 큰 부담 없이 맞춰주셨고 종종 가게에 들러 떡볶이를 드시며 응원도 해주셨죠. 그런데 새 건물주가 온 뒤로 모든 게 변했습니다. 임대료는 갑자기 2배 가까이 올랐고 계약 갱신도 어렵게 굴더니 결국 이렇게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건물주가 가게에 들러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떡볶이 정말 맛있네요. 이런 맛은 어디 가서도 못 봤어요. 혹시 레시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좀 당황했지만 건물주님이 멀리 있는 자식들에게 해주고 싶다고 하길래 의심할 틈도 없었습니다. 저희도 자식들을 키워본 사람으로서 그 마음이 이해됐거든요. 그래서 떡볶이뿐만 아니라 김밥, 순대, 심지어 특제 어묵 국물 레시피까지 하나하나 적어 알려드렸죠. 그게 이렇게 화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건물주는 처음부터 우리를 내쫓고 우리 가게의 음식을 다른 가게로 대체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제가 순진하게도 레시피를 알려준 덕분에 이제 그 맛을 흉내낸 가게가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손맛으로 일군 가게를 이렇게 빼앗기게 생겼다니 너무나 억울하고 분합니다. 사실 저희 가게는 오랜 시간 동안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왔어요. 단골 손님들은 대부분 어릴 때부터 우리 떡볶이와 김밥을 먹으며 자랐죠. 시간이 지나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아이의 손을 잡고 우리 가게를 찾을 때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입소문이 나서 방송국에서도 여러 번 취재를 왔고 작은 분식집이지만 나름 잘 알려진 가게가 되었죠. 그런 저희 가게를 건물주는 계속 탐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음식이 맛있다며 칭찬하던 그 말들이 이제 와서 얼마나 가식적으로 들리는지 모릅니다. 건물주는 분명히 우리 가게의 명성과 손맛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어느 날 남편과 함께 분식집을 열기 위해 아침 일찍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가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잠긴 문 안쪽에서는 건물주와 그의 아내가 서서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왜 문을 잠갔느냐고 물었지만 그들은 안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우리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가 되어서야 문을 열어주었고 건물주는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장사는 그만하시죠.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요?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여기엔 더 이상 당신들이 있을 자리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아직 계약이 남아있고 임대료도 밀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나가라니요? 건물주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계약서야 내가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냥 짐 싸세요.
이 가게 안에 있는 물건들도 전부 철거할 예정이에요. 이제 이곳에는 새로운 가게가 들어올 겁니다. 그의 태도는 너무나도 당당했고 저희의 말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가게입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내쫓는 게 어디 있습니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겁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보시던가요? 하지만 그럴 여유가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당신들 같은 노인네들이 무슨 수로 버티겠어요? 저희는 충격과 분노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건물주는 마치 승리를 확신한 듯한 표정으로 가게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가게도 오래됐으니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바꿀 때가 됐죠. 장사 잘하던 건 알겠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잖아요. 당신들보다는 더 젊고 감각 있는 사람이 이곳을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이 깃든 이 공간이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서글펐습니다. 저희는 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은 저희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만 건물주가 이미 손을 많이 써놓은 상황입니다. 소송을 진행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그 과정에서 드는 비용도 상당할 겁니다. 게다가 건물주는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이미 철저히 대비를 해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이대로 쫓겨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변호사님은 조심스러운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긴 소송과 재정적인 부담을 각오해야 합니다.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가게를 운영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저는 무겁게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물주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듯 다음 날 다시 찾아와 우리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괜히 돈 잃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소송한다고 해서 이길 가능성도 없고 그동안 고생만 할 겁니다. 그냥 깨끗하게 포기하고 다른 가게나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장악했다는 듯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억울함에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일궜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건물주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결국 세상은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이러지 말고 어차피 나가야 할 거 더 늦기 전에 다른 가게나 알아보세요. 그의 말은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추억이 깃든 이곳을 이렇게 빼앗기고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새벽같이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할 때마다 건물주는 사람들을 불러 가게 앞을 막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눈만 마주쳐도 으르렁거리며 위협을 했고 건달처럼 보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분식집 앞에 서서 막힌 문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를 보며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제발 비켜달라고 했지만 그들은 비웃으며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골 손님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보태주려 했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내쫓으면 안 되죠. 라며 소리치고 건물주와 그의 사람들에게 항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사람들의 발길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건달 같은 사람들이 가게 앞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를 응원해주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분식집 앞은 갈수록 쓸쓸해졌습니다. 그 누구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돕고 싶어 하지는 않았던 거죠. 길가에서 쓸쓸히 서 있던 어느 날 남편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그 말에 대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자식들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자식들이 이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할까 두려워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에 저희는 어떻게든 스스로 해결해 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저희를 더 막다른 길로 몰아넣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저희를 보며 안타까워하던 이웃 상가 주인이 어느 날 저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우리 가게 앞에 작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노점처럼 떡볶이라도 팔아보세요. 그동안 잘 됐던 가게인데 그냥 멈출 순 없잖아요. 그 말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저희는 그 작은 공간에 테이블 하나를 놓고 가스버너와 간단한 조리 도구를 가져다 놓아 소소하게 장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비록 과거처럼 김밥과 순대까지는 팔지 못했지만 떡볶이 하나만이라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지 않아 손님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문을 듣고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주었고 여기서도 떡볶이를 먹을 수 있어 다행이에요라며 따뜻한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지만 애써 웃으며 감사합니다를 반복했습니다. 가게 앞에 작은 노점에서 다시 시작한 저희의 떡볶이는 비록 초라한 시작이었지만 저희에게는 희망의 불씨와도 같았습니다.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응원해주는 이웃과 단골 손님들 덕분에 저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 달에 한 번꼴로 찾아오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항상 말끔한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쓰고 조용히 떡볶이를 먹고 가는 사람이었지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손님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남다르다는 건 곧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늘 말없이 테이블에 앉아 떡볶이를 먹었고 계산할 때는 정확한 금액을 말없이 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청년이 떠난 후 테이블을 보면 항상 계산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 청년은 말수가 적고 묵묵히 떡볶이만 먹고 가는 사람이라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녀간 후 남겨진 돈은 저희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마음 깊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돈이 없어서 끼니를 챙기지 못하고 굶는 사람들에게 떡볶이를 제공해 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의 배고픈 아이들이 가게 앞을 서성이는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떡볶이 한 접시를 건넸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희 떡볶이를 나누는 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배고프다며 눈물을 글썽이는 아이들, 손주 먹일 음식이 없다고 말하는 할머니, 지나가는 길에 허기진 사람들까지 저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손님들도 저희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항상 돈을 조금씩 더 두고 가곤 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돕고 싶어요. 라며 잔돈을 보태주고 가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모인 돈은 겨우겨우 손실을 메우며 분식집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저희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었지만 배고픔이 얼마나 서러운지 잘 알기에 그것만큼은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단골 손님들 덕분에 큰 돈을 벌지 못해도 가게를 지킬 수 있었고 그들의 작은 배려와 격려가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청년이 떡볶이를 먹다가 처음으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왜 저쪽에서 운영하시던 가게를 그만두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 노점에서 고생하고 계신 거예요? 그 순간 청년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항상 말없이 다녀가던 그가 갑작스레 말을 걸다니요. 저는 신기한 마음에 순간 멍해졌지만 이내 대답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서둘러 입을 열었습니다. 아, 사정이 좀 있어서요. 원래 있던 가게에서 쫓겨나게 됐거든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청년은 조용히 제 말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선글라스 너머로 정확히 읽을 수 없었지만 묘하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질문을 하지 않고 남은 떡볶이를 먹은 뒤 테이블에 돈을 두고 떠났습니다. 그날도 그는 계산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두고 갔습니다. 그의 짧은 말 한마디와 묵묵한 행동은 저에게 작은 위로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청년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는 다르게 제가 떡볶이를 준비할 때까지 기다리더니 조용히 다가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쪽 가게에서 계속 운영하고 싶으신가요? 그 질문은 너무 갑작스러워서 순간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년이 말을 할 때마다 느껴지는 묘한 카리스마와 진지한 태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네, 물론이죠. 저희가 평생을 바쳐온 곳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말끝이 흐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억울함과 고통이 그 짧은 순간 떠올랐기 때문이죠. 청년은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다시 한번 저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하십시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떡볶이를 먹지도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태도와 말은 너무도 확신에 차 있었고 저는 어쩐지 그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청년의 행동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모른 채 저는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안고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얼마 후 또다시 그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청년은 깔끔하게 차려입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뒤로는 서류를 든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저희 노점상 앞을 지나칠 때 그는 여전히 묵묵히 걸어갔지만 그의 걸음걸이와 태도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청년을 알아보고 조용히 그를 지켜봤습니다. 언제나 조용히 떡볶이만 먹고 가던 그가 이번에는 무언가 다른 일을 하러 온 듯 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차림새부터 남달라 보였고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저희는 그 청년이 어디로 가는지 눈으로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우리가 쫓겨난 그전 분식집이었습니다. 그가 문 앞에 서서 잠시 서리를 들여다보더니 이내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왜 저곳으로 간 거지?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가 들어간 가게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무엇인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불안함과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청년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 앞을 지키던 덩치 큰 건달들이 하나둘씩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딘가 긴장한 기색이 서려 있었고 평소에 거만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청년이 안에서 무슨 말을 한 걸까? 왜 이들이 갑자기 가게를 떠나는 걸까?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이번에는 건물주와 그의 아내가 서둘러 가게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어딘가 초조한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평소 여유롭고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두 사람 모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리고 손끝이 떨릴 만큼 긴장이 감돌았지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건물주와 그의 아내가 들어간 이후 가게 문은 다시 닫혔고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청년이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지만 그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어느새 늦은 오후가 되었고 청년은 말끔히 차려입은 다른 정장 차림의 사람들과 함께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건물주와 그의 아내가 청년을 따라 나오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건물주의 얼굴은 잔뜩 상기되어 있었고 그의 아내는 손을 모으고 연신 무언가를 말하며 청년에게 애원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태도는 아침에 보았던 여유롭고 자신만만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청년은 그들의 말을 차분히 듣는 것 같았지만 표정은 흔들림 없이 단호해 보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거나 서류를 넘겨가며 설명을 하는 듯 했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할 때마다 건물주와 그의 아내는 점점 더 초조해 보였고 때로는 고개를 숙이거나 다급히 손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항상 거만하던 건물주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 마음속엔 수많은 의문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마지막으로 건물주와 그의 아내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네는 듯 했고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청년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일을 끝낸 듯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청년은 다시 저희 노점상으로 왔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자리에 앉아 떡볶이를 시켰습니다.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떡볶이를 준비하며 청년의 얼굴을 슬쩍슬쩍 살폈습니다. 그는 여전히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려고 마음을 다잡는 듯 보였습니다. 떡볶이를 준비해 테이블에 올려놓으려는 순간 청년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가게에 다시 들어가서 장사하셔도 됩니다. 순간 그의 말이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멈춰서자 청년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철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장비들이나 테이블, 식기들 모두 그대로 있습니다. 내일 바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의 말은 짧고 강렬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국자마저 놓칠 뻔했습니다. 남편도 제 뒤에서 놀란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청년은 떡볶이를 천천히 한 조각 집어먹으며
덧붙였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 말만 남기고 그는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충분한 금액 이상의 돈이 놓여 있었고 청년은 더 이상의 설명 없이 다시 사라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저 멍하니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가 다시 가게로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정말로 다시 가게로 돌아가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어리둥절했지만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주방의 장비도 테이블과 식기도 손대지 않은 채 있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장사를 준비하는 저희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건물주와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고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건물주는 저희에게 다가와 다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말도 안 되는 계약 조건을 걸지 않겠습니다. 임대료도 이전 금액으로 유지할 테니 제발 그 검사님에게 잘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의 말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건물주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건물은 제 것이 아닙니다. 곧 그 검사님이 이 건물을 매입하실 겁니다. 그러니 이제 저는 임대료나 계약 조건을 제 맘대로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그제야 그 청년의 정체를 깨달았습니다. 그 청년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검사였던 겁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늘 조용히 떡볶이를 먹던 그가 이렇게 큰 도움을 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가슴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다시 가게를 열어 분주히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과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 청년이 찾아와 떡볶이를 먹으며 묵묵히 자리를 지켜줄 것 같은 기대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건물이 그 청년에게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건물주에게서 듣게 되었습니다. 건물주는 이 사실을 전하며 다시 한번 저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눈물까지 글썽이며 다급히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 심하게 굴었던 거 압니다. 제발 그 검사님께 저희 좀 좋게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망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은 간절했고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굴복한 듯 보였습니다. 건물주와 그의 아내는 잠시 더 애원하다가 이내 고개를 숙인 채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들이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가게 안을 정리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청년이 조용히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끔한 정장 차림에 평소와 같은 묵직한 분위기를 풍기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떡볶이 한 그릇 부탁드립니다. 그의 짧은 말에 저는 서둘러 떡볶이를 준비하며 그를 흘깃 바라보았습니다. 청년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테이블에 앉아 떡볶이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여전히 긴장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묘한 온화함이 느껴졌습니다. 떡볶이를 준비하던 도중 청년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저 기억나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손을 멈추고 놀란 눈으로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도 깜짝 놀라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항상 묵묵히 떡볶이만 먹고 가던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언급한 것이었으니까요. 청년은 우리를 바라보며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의 맑고 진지한 눈빛이 드러나는 순간 저와 남편은 말문이 막힌 채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한쪽 눈에 큰 상처가 보였습니다. 그 상처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게 만들어 한쪽 눈으로만 우리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동시에 그 옛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주 오래전 지금의 청년과 똑같은 상처를 가진 아이가 분식집 밖을 서성이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다리도 후들거리고 얼굴은 온통 때가 묻어 있었으며 옷은 낡고 해져 있었습니다. 딱 봐도 며칠은 굶은 것처럼 보였죠. 가게 문 밖에서 주저주저하며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서성이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가, 배고프니? 들어와서 떡볶이랑 김밥 좀 먹을래? 아이는 눈이 동그래져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를 가게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떡볶이와 김밥을 한 접시씩 담아주며 천천히 먹어. 더 먹고 싶으면 말해도 돼. 라고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이는 말없이 그릇에 담긴 음식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이 날 뻔했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그렇게 먹던 아이는 어느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이후로도 우리는 그 아이를 계속 챙겼습니다. 매일 저녁 배고픈 모습으로 찾아오는 아이에게 떡볶이와 김밥을 내어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음식을 먹다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서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집도 팔고 아버지는 우리를 두고 나가셨어요. 엄마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이제 몸도 잘 못 가누세요. 아이는 그 말을 하고 나서 눈물을 참으려고 애쓰는 듯 보였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엔 가혹한 현실이었기에 저와 남편은 더더욱 그 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아이의 엄마를 위해서도 음식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엄마랑 나눠 먹으렴. 내가 먹는 걸 보니 엄마도 많이 힘드실 거야. 떡볶이와 김밥을 한가득 포장해서 아이에게 건네주면 아이는 작은 손으로 그것을 꼭 끌어안고 고개를 숙이며 연신 감사합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이가 다시 웃음을 되찾기를 바라며 매일 음식을 챙겨주었습니다. 몇 년이 흐르고 아이가 중학생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저녁이 되자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무언가 망설이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아이는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이사를 가게 됐어요. 학교 때문에요. 엄마도 이제 많이 좋아지셔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말하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돈을 꺼내더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돈은 많이 구겨져 있었고 그 양도 많지 않았지만 그 마음만큼은 너무나도 진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그동안 받기만 해서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열심히 살게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말한 뒤 아이는 뛰어나가듯 가게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붙잡을 틈도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남겨진 돈을 보며 그리고 아이의 작은 손길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아이를 다시 볼 수 없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행복하게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그 청년은 어느새 눈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반가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잘 컸구나. 너 정말 대단하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남편도 목이 메인 듯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청년은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다시 고개를 들어 우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린 시절의 그 순수한 눈빛이 담겨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솔직히 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그의 말은 단호하면서도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엄마랑 고시원 생활을 하며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성격도 많이 변했어요. 지금은 수많은 범죄자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니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눈물이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청년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저를 와락 껴안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없었다면 저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의 목소리와 함께 전해지는 울음소리는 우리 마음을 한없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를 꼭 안아주며 등을 다독였습니다. 아가야, 너 정말 잘했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우리가 더 고맙다. 그 청년은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전 제가 이렇게 다시 만나면 무너질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일부러 멀리서만 지켜보면서 묵묵히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챙겨드렸던 거예요. 그냥 조용히 모르게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진작에 이렇게 제 자신을 드러내고 아는 척하고 펑펑 울고 끝냈으면 좋았을 걸 싶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청년은 자신의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와 흐느낌은 가게 안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울어도 돼. 내가 여기까지 와준 것만으로도 정말 잘한 거야. 우리가 너를 만난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다. 남편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그래,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너 덕분에 우리도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 청년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른 감정이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날 가게 안은 눈물과 따뜻한 말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감사가 한데 어우러져 있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그 아이는 정말 저희 가게를 위해 많은 것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월세는 받지 않겠습니다. 라며 고개를 숙이던 아이의 말은 여전히 제 귀에 생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가게를 더 예쁘게 꾸며주겠다며 직접 리모델링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가게 안은 예전보다 훨씬 환하고 아늑해졌고 손님들도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우리는 다양한 좋은 일도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 기부활동을 제안했고 저희는 작은 떡볶이 한 접시로 동네 아이들과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하며 함께 따뜻한 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는 점점 더 유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그 아이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저를 도와주신 분들
덕분입니다. 라는 그의 말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유능한 검사로 이름을 알리며 정의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시나요? 라는 기자의 질문에 아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아주 건강하십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와 남편은 아이의 어머니까지도 잘 지낸다는 사실에 안도와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이는 가끔 시간을 내어 저희를 찾아왔고 저희와 끈끈한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가게에 들를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떡볶이를 먹는 모습은 여전히 어린 시절의 그 아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건 전부 두 분 덕분입니다. 제가 평생 갚아도 모자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 아이가 여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마다 그저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아가야, 내가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충분히 큰 보답이야.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아가렴. 지금도 저희는 가게에서 떡볶이를 만들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문을 열고 다시 그 아이가 들어올 때를 기다리며 그와 함께했던 따뜻한 기억들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가게 안에는 언제나 그 아이의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우리의 손길을 받아 다시 일어섰고 이제는 자신이 받은 것을 세상에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단순히 손님이 아니라 저희 가족이자 삶의 기적과도 같은 존재입니다.